지든가 아니면은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많이 하지 않은 배우가 처음 이제 장편을 하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좀 더 그 캐릭터와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영화를 찍는 그 과정 자체하고도 좀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실명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는 경우를 듣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한강에게는 어, 강진아 씨는 제가 영화에서 엄청 자주 뵌 분인데 다 배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배우 강진아가 아니라 시인 같았어요. 그 너무 놀라웠고 강기로 씨는 지금 진아 씨에 비해서는 영화 그 작품 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좀 저렇게 두 사람이 한 10년간 진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 영화의 프리 단계부터 제작 단계까지 다른 영화들하고는 좀 뭔가 다르게 접근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304 낭독회 장면은 실제 이제 낭독이 있는 장소에 카메라가 간 것이죠. 그 강진아 씨가 그곳에 가서 낭송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서점에서의 낭독 시인들 모여서 하는 낭독회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강기루 씨가 연극 무대에 올라서 연기를 하는 장면이나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카메라가 그곳을 찾아간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한강에게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카메라 앞으로 불러 모아서 무언가 만들어 놓은 게 별로 이질감도 없고 위기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모음을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진아 씨도 그렇고 강기루 씨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뭔가가 세 분이 정말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되게 이상한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친밀함도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영화를 준비하면서 만들고 쭉 그 과정마다 세 분만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좀 저의 궁금증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관객분들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좀 세 분 다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만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는 저희도 뭐 특별히 그렇게 막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이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영화를 만들 때 제일 좀 항상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큐멘터리적인 부분을 극영화와 결합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작 영화를 만들 때도 뭐 이렇게 실제 육상 선수를 섭외해서 그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 장면 같은 걸 기자 출입증을 끊고 가서 찍고 그거와 이제 연출된 장면과 맞물리고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찍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실제하는 것과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서로 간섭할 때 오는 어떤 느낌들을 좀 많이 쫓는 편인데 이 영화에서도 말씀해주신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하는 어떤 상황과 공간 속에 우리 배우가 자기 강진아 배우로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영화 속에 존재하는 강진아 시인으로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하는 강진아 배우이면서도 배우는 촬영 중인 걸 아니까 영화 속의 강진아 시인도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묘한 이것이 이제 연출된 것과 만날 때 주는 어떤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하는 공간에 영화의 인물로서 들어갈 때 가장 사실 유연하게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실명을 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명을 꼭 써야 했었고 그 영화가 연출된 부분에서
그래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CG하는 장면과 잘 섞이기 위해서는 정말 자연스러워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대화를 할 때 대화 중간중간에 생기는 어떤 정적들 이런 게 사실 보통 촬영할 때는 이렇게 막아 뜬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되게 네, 긍정하면서 찍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 대화 중에는 막아 뜨는 게 당연하다. 그 막아 뜨는 거를 카메라 안에서 굳이 우리가 견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임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배우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즉흥적으로 대화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아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해서 서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문득문득 대사들을 또 내용 안에 있으면서도 또 편하게 던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영화 촬영이 들어가기 한 6개월여 전부터 시나리오를 써가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배우들을 이미 모두 정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네,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뭐 같이 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 대부분이 다 약간 그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극도로 추구를 하기 위한 네, 것들이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따로 만나서 뭐 시간을 갖고 또 어떤 극중 인물이 아니라 실제 하는 강기루와 강진아와 한기훈이 어땠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 친해진다고 저는 쉽게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쉽게 짧은 시간에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좀 서로 들어주고 했던 그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뢰가 생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평론가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아, 그래 우리끼리 셋이 뭔가가 있나?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봤을 때 우리는 모두가 이 영화, 이 작업 자체가 좀 흥미롭다고 느꼈던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좀 재밌게 잘 해보고 싶다는 어떤 마음,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 그리고 좀 영화가 시랑 좀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현장에 있을 때의 태도들이 서로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려주는 태도들이 좀 있는 배우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작업은 즉흥적인 요소들이 꽤나 많이 있는 현장이었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해왔던 배우들이 운이 좋게 이 작업에서 만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너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나면 이상하다, 자연스러운 기분이 든다라는 좀 묘한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마치 촬영 날이 연기를 하러 가고 열연을 하러 가는 날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나는 날 같은 약속된 시간 같은 어떤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진 것 같아요. 잠깐 그 흥미로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관객 있게 이야기를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평론가님께 얘기 들어서 흥미로웠던 지점 아니면 영화 작업 이 작업에서 저희가 시나리오가 흔히 작업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나리오의 형태가 처음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설 형태로 쓰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나리오화 돼서 대사도 있었지만, 현장에선 그 대사를 모두 지우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는 꼭 해야 될 말이 정해져 있었지만, 어떤 이 장면의 목표는 뚜렷하되, 여기에서 해보고 싶은 대로 일단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흔히들 즉흥이라고 하는데 그 즉흥 작업이 뭔가 날리거나 어떤 너무 연기 욕심으로만 치닫는 과정이 아니었고 집중하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실험적인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한 달 안에 뭐 한 20여일 정도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서로의 어떤 스케줄도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기존에 다들 해왔던 작업 방식보다 좀 더 벗어난 좀 그런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 현장에서는 감독님께서 뭐 카메라 촬영도 하고 사운드 뭐 모든 걸 혼자 하셨기 때문에 배우들과 감독님밖에 없었어요, 현장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그 무드를 만들어내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아까 대사들도 그러니까 감독님하고 그다음에 두 분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수정이 되기도 했을 거고 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목표하는 씬에 어떤 건 있다. 그 대사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주문회. 네, 주문회 감독님께서 저희가 이제 연애 기루와 진아의 연애에 관한 어떤 장면들을 편집된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장면들 안에서 이제 제가 실제로 색치염색을 종종 하는데 그것들을 한번 넣어보자라는 저희들끼리 얘기가 있었고 저도 한 번쯤은 그런 장면을 넣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언젠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 들어주셔서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이제 사적인 거지만 어떤 주문해라는 어떤 연애 시절 어떤 그런 멘트들이 있으셨죠? 여기서부터 한번 말씀. 네, 그 염색하는 장면은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어요. 그 집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공간별로 그 공간에서 오늘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찍어 나가는 식이었는데 집에서 촬영을 하기로 한 며칠 전에 이제 집에 가서 뭘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막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염색을 주기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염색약을 사갈 테니 염색하는 장면을 찍자. 기루가 염색약을 발라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때 무슨 대화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연애를 할 때 자주 하던 농담이에요. 뭐 이렇게 주문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작전을 그렇게 짠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났다. 기루가 주문하라고 한다. 그리고 그 후로는 진아가 무슨 말을 하든 기루는 주문하라고 한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이제 들어갔던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그럼 까만 머리는 강기루 씨가 그냥 두 분 연기하다가 그냥 툭 나온 이야기인가요? 네, 그 뒤 대사는 다 이렇게 주고받다가 나오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거 두 번째 보는데 다시 봐도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이 영화를 볼 때는 그냥 맞다 참 저들이 저러했었나 보다.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그 과거 그러니까 기루가 코마에 빠져 있기 전의 상황들 보면 너무너무 막 밝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또 기훈이란 친구까지 이렇게 모이면은 뭐 약간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서로가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또 그런 걸 또 지켜보고 또 막 그럼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되게 두 번째 보니까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를 한 번 더 알고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오늘 다시 봐도 그 장면은 참 훌륭한 장면이었습니다. 관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그 주문에 관계된 그 염색씬 자체가 그리고 그 강기루 씨를 강진아 씨께서 연극을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연극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 그 추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같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두 분의 연기, 그러니까 왜 보면은 맨 마지막에 기루가 완전 병상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기루의 연극하는 모습이 딱 그때 한 번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배우구나 시인이구나 그들의 직업은 알지만 되게 재미났던 게 진아라고 하는 시인도 막 시를 쓰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집이 탁 나왔고 그러니까 기로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우리가 제일 월급 뭐 돈 제일 못 벌어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실제 무대에서 있는 모습이 그런 지점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관객들에게는 되게 좀 낯설다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또 보게 되는 그게 이제 마지막 쪽에 배치가 돼 있어서 좀 어떠셨어요? 무대에 직접 연기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현재는 계속 누워 계셨잖아요, 코마 상황. 하지만 영화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스펙타클한 캐릭터가 기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냥 좀 생각나는 점들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연기할 제 인물을 글로 봤을 때 일단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 인물이 죽는다는 거였어요. 좀 인물이 죽고 그러면은 좀 영화에서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짧고 처음에는 되게 짧고 강하게 인상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영국장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강의 길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에 제가 실제로 하던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 연극에서 제가 했던 임재라는 역할도 조선시대의 시인이었고, 그런 부분이 우리 한강의 게와 닮아 있다는 점을 감독님이 이제 포착을 하시고 그걸 영화에 반영을 한 거죠. 채택을 한 거죠. 장면으로 사용을 해야겠다. 네,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었으나 저는 처음에 제가 공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본다는 게 좀 부담감이 있긴 했거든요. 연극 배우들은 자기 연기를 찍어보진 않으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영화를 쭉 보고 끝에 붙어서 그 장면을 보니까 제가 하는 연기 무대에서의 어떤 배우로 보이지 않고 지나가 기억하는 어떤 기로의 모습으로 보여서 다행히 되게 네, 처음에 생각했던 부담 없이 잘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질문 하실 분이 계시겠죠? 예, 여기 먼저 이렇게 앞쪽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사실 조금 전에 영업당에서 한강 보러 왔어요. 그래서 아까 강기루 배우님 그 인디플러스에서 그 배우전 하는데 되게 좀 마음이 좀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한강에게 또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좀 아주 우리 제가 감성이 풍부한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눈물도 많이 났고요. 근데 일단 감독님이 좀 당연히 근데 좀 선입견인지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문예 창작 이렇게도 하시고 시도 쓰신다고 하셔서 당연히 여성분일 거고, 그래서 시인도 주인공을 여자로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분이셔서 되게 또 새로운 모습이고, 그냥 제일 궁금한 점은요, 어쨌든 요거 뭐 촬영도 진행하셨다고 하셨고, 또 각본을 처음은 소설 형태에서 또 시나리오를 바꾸셨다고 했는데, 감독님 본인의 모습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을 것도 같아서, 혹시 실제를 이렇게 극을 옮기셨을 때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넣을지를 결정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어쨌든 이 시나리오를 두 배우분이 정해주고 나서 좀 더 확정적으로 됐다면 실제 두 배우님의 모습을 어떻게 잘 녹여내셨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배우분들에게는 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듣고 싶어요. 네, 그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처음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영화제 이렇게 보내는 일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영화제에서 연락이 와요. 초대한다고. 전화해 주신 분이 항상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인 줄 알았고, 여자 감독님인 줄 알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네, 이 영화는 제 자전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녹아져 있는 영화거든요. 제가 문창단에서 이렇게 시를 열심히 쓰던 때가 있었고, 제가 국문과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 뭐 네 그리고 뭐 제가 자주 놀고 여러 가지 추억들과 좀 이런 기억들이 아픈 기억들과 이런 것들이 기억들이 많은 그 한강의 장소들 그런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친구들 사람들 제가 사랑했던 시인들 시들 약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영화예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실제고 아니라고 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많이 녹아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사실 이게 이대로가 다 실화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영화 안에 많이 녹여내려고 했던 것들이어서 저와 제 친구들이 이게 이대로가 실화가 아니지만 이 영화를 보면 우리의 그 시절이 떠오르고 그 시절의 어떤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고 친구들이 떠오르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게 사실 컸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은 저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남게 된 기억에 남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은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 세 명이 다 녹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저의 일부분들이 다 녹여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일부분들과 이 배우분들을 섭외할 때나 제가 어떤 배우랑 작업을 할까를 고민을 할 때 가장 하는 건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어떤 것들이거든요. 고유의 뭐 목소리, 말투, 눈빛, 표정 그리고 이 배우의 원래 그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과 이렇게 좀 결합이 되면서 캐릭터들이 만들어지는 걸 제가 좀 많이 원하는 편인데 그래서 네 그런 배우분들의 어떤 면면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이 저희가 이제 촬영 다 끝날 때, 마지막 촬영이 제가 시집에 사인하는 게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에 있는 네. 그 장면이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이제 혼자 장비도 늘 챙겨오시고, 때로는 저랑 둘만 계속 있고, 많이 모여봐야 기훈 오빠, 그리고 뭐, 또 한강에서 싸울 때는 좀 동료분들이 조금은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진아이 진짜 오늘 끝이다. 끝이야. 했는데 저는 그날 저녁에 제가 시기어로스 콘서트를 예매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빠 우리 곧 보자 하고 제가 그 와장창 깨고 갔어요. 그래서 되게 오빠 짠하기도 했지만 또 저희가 일할 땐 또 뜨겁지만 다 끝날 때는 차갑게 돌아서 약간 미안했지만 뭐 끝이다 끝이야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 과했지? 네, 그 정도? 촬영하면서는 매 순간순간 재미있었던 기억이 남아요. 네. 저도 대체로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인데요. 진아의 집 장면을 몰아서 찍는 날, 제가 좀 일찍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을 끄고 좀 어두운 장면을 찍는다고 해서 무슨 장면인지는 모르고 그냥 뒤에 숨어 있었는데 무슨 이렇게 슛이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뭘 먹는 소리가 들려서 뭘 먹는 장면이지? 이게 했더니 그 키스신이었어요. 쩝쩝 소리가 계속 뭐 진지해 보여서 물어볼 수는 없고 나오면 카메라를 찍히니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런 장면이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세 명이 그 집안에 있었던 거네요. 네네네. 구석에 누워있어. 네. 거의 똑같네요. 그 병상에 누워 있고 기훈과 진아가 찾아가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생각도 나네요. 그 기훈 엄마였죠. 너 어쩌면 냉정하게 한 번을 안 오니 뭐 사귈 때 우리 뭐 이렇게 다 지낼 때는 그렇지만 끝날 때는 냉정하게
저도 아마 시교로스를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내일 봐도 되지만 시교로스는 보기 힘들잖아요. 같이 가시지. 네, 저도 시기로서 보고 싶었는데 저는 표가 없어서. 예, 실험 소리 그만하고 아까 손 드신 분 여기 계시죠?